안녕하십니까. LS 이동적방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문재인이 그렇게 바라고 용수며 온 힘을 기울였던 그 모든 일들이 그가 생각한 대로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국과 정경심 교수 이 두 사람의 죄상이 어땠습니까? 그 많은 죄상이 인정된다면 아마도 50년은 깜빵에서 살아야 할 것. 그죠?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죄상들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이 여자는 조국과 함께 말 그대로 사필규정 아니겠어요? 즉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반드시 바른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진부를 말하고 실천하지 않고 남에게 그 진보를 강요하는 썩은 그 입으로 말하는 그 진보 있지 않습니까? 파렴치와 그 이중성에 대한 그 사법부의 그 마지막 남은 그 단죄를 콱 내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며 법치주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태까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주 애들 있고 그것도 자식들이고 그리고 또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봐도 그런 아주 어른으로서는 못할 짓을 했다 이겁니다. 자, 조국이라는 놈은 무슨 한 말이 있다고 재판부에 1심 판결을 갖다 비난 아닌 비판을 하고 나섰을까요? 그 무슨 낯짝으로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조용히 닥치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 죄 없음을 뻔히 아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고 재판부의 국정농단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얼마나 날뛰고 지랄 발광하고 그 찬양제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죄를 짓고 법에 준엄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낯색 하나 변치 않고 그냥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되고 있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법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 자기 마누라라서 그럴까요? 아니 그거 아니래도 계속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 거기에서도 계속 내 SNS에다 글 올려서 쓸데없는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누라서 그러는 것뿐만 아닐 겁니다. 원래 인간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근데 비판은 비판이고 이 준엄한 사법부의 판결로 징역을 사게 됐으니 그것도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거기에 추징금도 있을 테고 법원이 판결 앞에 이자가 과연 무슨 변명을 할까 참 진짜 궁금합니다. 이제 진짜 판결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조국이라는 인간의 인간성을 놓고 본다면 틀림없이 변명거리를 찾을 겁니다.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예를 들자면 검찰개혁을 위한 순교자나 아니면 희생양 정도로 포장해서 약자 코스프레이 할 것이 확실합니다. 또 못하기로 하겠죠. 무슨 수를 쓰든지 수를 쓰겁니다. 조국이라는 인간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요? 진실하고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랑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국민이 다 아는 거짓과
가문으로 뭉쳐진 철면피한 그 자체였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조국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지금 나 같으면 남 걱정 못 하겠는데 자기 이제 본인의 법 심판 즉 법정 구속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깜방 사주는 그다지 녹록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개월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어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구치소 생활에 들어가 봤나도 모르죠. 구치소에 가봤을까? 예, 필요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즐겁고 아주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준비할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 작은 갱생이 힘이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끝까지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기로는 뭘로 듣고 눈으로는 뭘로 보는지 이 사람 도대체 이해를 못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반성 없는 이 부부 마땅히 아니 이 부부 보면은 이게 자기가 잘못하면 자식들까지도 피해간다는 걸 모르나봐요. 아니 자기가 잘못하면은 이 자식이 그거 그대로 번보는 거 아닙니까? 예? 저 같은 들었는데 응? 아버지가 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앞날에 그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비전은 있겠지요. 뭐 옛날 사람 꼭 따라가는 게 이게 인간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뻔히 그럴 텐데 그거 자식하고 같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미 정경심은 깜빵에 자리를 잡았으니 뭐 할 말 없고요. 그죠? 이제는 자기들 걱정이죠. 딸아들 걱정이 생기니까 조국도 잘못을 우길 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 갱생의 길. 오늘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응? 아기 예수 탄생하신 생일날인데 응? 하늘엔 평화 땅에는 땅에서 평안과 어쨌든 영광이구나 참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갱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좀 뉴트라는 것이죠. 깜빵 생활 대비하고 올바른 교정 깜빵 교정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개조시킨다. 교정 생활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한겨울에 깜빵 생활을 해봐야 제대로 인간답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녹록지 않죠. 겨울에 깜빵 생활 하려면. 자, 여기서 참 궁금하고 기대되는 인간들 삼총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이 삼총사가 있습니다. 더불어 만진다 등신 삼총사죠. 똑똑지도 못한 인간을. 조국 추미애 수사대, 수사대가 아니라 사수대, 그렇게 정도로 알면 될 겁니다. 김종민, 김남국, 김용민 이 삼김 트리오는요 또 어떤 골 때리는 말로 국민을 웃겨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김종민이 그랬잖아요. 내가 조국이야 국회에서 내가 조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조국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했던 김종민의 말이 아주 예언처럼 귀천을 올립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김종민이 국회 감사장에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사건 관계자가 수사하지 말라 하면 이게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김종민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이 뭐라 했냐면 그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종민이가 그게 맞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도우 의원이 그러니까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김종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당 간사가 이런 걸 조정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걸 감싸고 말이야 하고 막 속 꿰찔렸어요. 김도우 의원이 뭐라고 했다면은 이게 참 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김도우 의원이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내려놓은 물도 유분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도우 말을 봐서 김종민이 꽉 소리를 지르며 뭐 한 말이 예? 내가 조국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그때 보셨습니까? 전부 웃음바다가 됐어요. 다 터졌습니다. 아주 모든 의원이 옆에 있던 금태석까지도 뻥 터져버렸어요. 예. 참 한심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민 씨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참 늦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빠를 놈을 빨아야지. 조국과 끝내는 것이 아주 그 신상이 좋을 듯한데 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이건 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 좀 빨리 끝내는 게 조국하고는 단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백개문 조국 수사대 이번에도 또다시 서초동에 직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개문 있잖아요. 백개문 조국 사수대 이번에 또 서초동에 직결하나 모르겠어요. 이번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제 사법부 아주 사법부로 아장 내려들지도 몰라요. 아니 깨박살 내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덤빌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그 문재인 사법부에 토사협행당한 조국과 정경심의 심정이 어떨까요? 거기에 비하면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눈치까지 주었는데 사법부에 문재인 돈 배척당한 꼴이니 더 좀 못된 엿된 것은 뭐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똥된 건 문재인이요. 자, 이것이 바로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써야겠습니다. 이게 사필규정 아닙니까? 다 그래요. 다 이 사람들한테는. 엎친데 격풍력으로 이번엔 정경심 재판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가처분 신청 조정 판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 문재인이 완전히 멘붕의 초상집 분위기가 하니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행정심판마저 돌아와 타불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자, 정경심 법정구속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 이브에 전해진 소식은 아유 답답했던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비 같은 멋진 크리스마스 선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온 노래 퍼지기를 바란다. 아기 예수 탄신을 온 국민이 여기 막 빠지게 맞이해야 할 그렇죠. 기뻐 맞이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력은 집행정지되고 징계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 2년 임기는 마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 진짜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에게
이게 법적으로 대들었다면은 이제는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남았어요. 그걸 또 저거 안 할지 몰라요. 자기가 임명했으니 자기가 예?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 뭐 어쨌든 윤석열을 밀어낼 수가 있는 그 한 가지가 가닥 있어요. 근데 그 아마 못 할 겁니다. 추미애도 못 자르고 그대로 앉아서 그 결단을 못 내려요 사람이. 이게 뒤에 586 저기 저 운동권 거기 아주 세력한테 꽉 이게 잡혀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거 허수아비인 것 같아요. 허수아비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2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미애 문재인의 윤석열 총장 죽이기 합동 종영작전이죠. 완전히 깨박살난 것이고 연전연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를 앞서 억지 써서 억지 이유로 절차는 싹 밟아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강요했지만 결국 윤 총장은 복귀 후 임기 만료까지 만료하게 되고 말 그대로 추미애는 그 보따리를 싸서 빨리 사라져야 될 것인데 여태까지도 저희 뭉개 완졌어요. 그리고 뭐 검찰청에다 대고 검찰 애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검찰에게 그 뭐 도시락이나 저기 저 배달해서 먹으라고. 아니 근데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던 식당에 가서 먹던 이거 자유 아닙니까? 밥 먹는 것까지 법무부 장관이 간섭해야 돼. 참 할 일 더럽게 없는 저 여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나 그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밖에 못해요. 국민을 생각하고는 요만큼도 없고 자기 의대에 그냥 갑질무대서 그냥 날리고 참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역시 국민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청와대에서 자진 퇴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한 걸로 따지면은 문재인은 탄핵이 아니라 벌써 깜빵이 아니죠. 이 완전히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되는 역적질 아닙니까? 이제 추미애는 어쩌면 민심이 파도에 밀려서 장관직은 물러나서도 대한민국 땅에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쪽 서청역 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추, 바람, 풍, 낙엽. 풍, 낙엽인데다 문재인이 몰락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미애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 직전에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재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 강행 후에도 또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재가를 재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제거하려 한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횡단보도 아니 차도 살인지계가 실패한 겁니다. 이 판결은 문재인의 그 재가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며 잘못으로 그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행정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뒤로 물렸어야지요. 그걸 가지고 또 갔다 바득바득 우기다니 결국은 대통령까지 개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와 문재인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스스로 몰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여러 그 방송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그 참 몰지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왜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전달해주고 국민의 그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다 얘기했고 근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조, 추, 문, 몰락이며 문사, 조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문 몰락이 아니라 조, 추, 문, 몰락이며 문, 사, 조문. 문재인이 사망은 조국이 문상하러 간다 이 얘기입니다. 조추문 몰락이며 문사 조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저 대깨문이나 문바닥만 믿고 폭주열차처럼 내놨던 그 연성 독재를 강력한 공산 독재로 바꾸려 한 문재인 정권의 대법관 판사 매수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법치주의를 지킨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늘은 제가 말이 지금 굉장히 더듬적대는데요. 원래 더듬적대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참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청와대, 국회, 행정부, 사법부, 거기다 선관위와 언론을 다 장악한 이후에 삐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성판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발악이 바로 검찰과 사법체계를 장악하려는 검판사 미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 검판사 매수라는 그 마수 있잖아요. 악마들이 하는 거 그런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립성과 정치에서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을 기만하고 검찰과 검찰총장을 포갑해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제거한 윤 총장의 징계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결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들의 양심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게 박수 짝짝짝 한번 치고, 예? 저 별로 윤 총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저는 아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진실의 승리이고 우리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 민심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모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원이라 그게 그런 노래죠 이거. 이 민요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듯 그리고 안 좋은 말도 됩니다. 슬픈 이 말이기도 좀 할 겁니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좀 슬픈 이야기가 되지요. 이제 이 문정권은 임기 말 내임록에 빠질 것이고 서서히 기울어 몰락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 이제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답답한 마음을 열어줄 뉴스가 좀 있어 여러분들이 연말에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빌어먹을 무한폐렴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참 무한폐렴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 보면은요 그렇게 타닥타닥 병원에 들어갈 때 뿐이지 들어가면은 그냥 진짜 양계장 닭 같아요. 바글바글합니다. 병원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데 거기에서 거리 뛰기니 뭐니 몇 명씩 다니 이런 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다니는 데 원광대학병원이거든요, 일이. 근데 이게 진짜 우한폐렴 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쳤어요, 문재인이. 예? 그걸로다가 아주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주 깨박살 났더라고요. 완전히. 참. 아니, 청와대에서 문재인은 사과하고 있는데 사과하기 전 앞전에 그게 대통령, 그러니까 VIP가 뭘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그게 전부 당정으로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표실에는 가지고 그 말이. 근데 그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 아니 총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연가 안 갔어요? 아니 김어준 방송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이가 까니까 이거 어떻게 이낙연 국무총리, 아니 이낙연 대표까지 싹 그냥 이 검찰 법무부 사법부로 완전히 그냥 욕지거리라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문재인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도 사과 같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박관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삐그덕대고 이 마차 박구 하나 빨리 도망간 거예요. 한쪽하고 삐그덕대고 이 초당청 간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갈팡질팡.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그렇고 청와대도 어쩌습니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내놨고 민주당은 지금 대도 안 나는 말 떠들고 앉았고 그 오늘 보니까 그 저기 저 이낙연이가 뭐 저기 뭐야 그 법사위 위원들 그 똘마니들 데리고 또 무슨 긴급 대책인지 뭔지를 하고 나나 또 거기서 요구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저 이낙연이가 이상하게 요즘 돌아간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중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문재인한테 그냥 홀가닥 이 문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문재인은 지금 지는 달입니다. 완전히 지금 개판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다른 사람 정세균이나 누구 이 대통령 후보나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내세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다 대통령 찍어주지 않을 거고 그 대통령 만들어도 안 되죠. 예. 자, 무한폐렴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무한폐렴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독감만 또 못하다고 그러는 사실은. 자, 그리고 어제 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소청대 앞에서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십니다. 저 시골에 여기 살아도 그 정도는 안 합니다. 네. 저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전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 여기 내가 적었지만은 그런데 횟수로는 4년을 넘게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그냥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 기록수가 40kg도 안 나간다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3일인가 한 번씩 병원에 다니고 그러신다는데 국민의 50%를 훨씬 넘는 큰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을 이 문재인이랑 이 좌파 파시오 정권이 촛불 불법 난동 쿠데타로 정권을 도둑질하 해서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국정농단 정도 아닙니다. 거기는 원죄 떠나먹고 아주 나라를 아주 난도질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것도 알고 이제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으쌰으쌰 해야 된다며. 이거 광화문을 못 가면은 이 텔레비 쳐다보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 TV 보면서 이거 컴퓨터에 대고 소리 지르고 이 댓글 쓰고 막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뭐 방송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제가 원래는 산에 다니면서 힐링 방송을 하고 힐링하는 산속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시고 사는 이야기도 하려고. 근데 어떻게 이게 시사의 정치 얘기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끝나면 나도 글리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일요일날 한 번씩 제가 약초 방송을 하긴 합니다. 가끔가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금 50% 이상 돼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고 대통령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 잘하고 있는 대통령 완전히 이 미친놈들이 완전히 묵사발을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고 하는 트리를 세웠습니다. 예, 가서 보시고 하십시오. 3년 넘게 국정농단을 넘어 아직 나라를 아작 난도질하고 앉았는데 이제 국민이 이제 나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해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공화당이 홀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랄인가 거기 넘어설 겁니다. 좀 있으면. 예? 그리고 3년, 4년, 지금 5년째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저 올곧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이 두 주먹 쥐고 싸우는 정당, 그러니까 원외 정당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하나였었죠. 그렇죠. 누구리고? 예, 조원진 삼선 국회의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김군태니 누구니 너저분은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또 무슨 대깨 아니라 반문 이런 반문 통합이니 지랄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놀아다 지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선에 쫄딱망 했잖아요. 황교안인가 이 떨어지 미친놈 말짱하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종인 늙은이들 늙은 여우야 완전히 부려우.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예? 진짜 사파만 또 모든 그런 인간이에요. 숨두시게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런 인간은. 그런 인간을 그런 인간을 이거 데려다 놓고잖아. 심지어 그냥 부산 이거돈인지 저거돈인지 미친놈. 밑에서 지금 있는 누구야 박누구요. 그 자식을 거기다 영입한다고 거기다 힘쓰겠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욕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정권 두둑질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 혼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 예? 이 공화당을 와해시키려고 이 언론에서도 올려주질 않습니다. 조원진 이름 한번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 공화당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한 번 아니야. 많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화당이 제일 무섭거든. 국민의힘인지 국민의 적인지 하는 이 민주 이중대당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아주 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냥. 국민 여러분 느끼셨다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는 마지막 남은 정통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과 함께 공화당이 하는 투쟁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이 공화당도 지금 공화당을 못 죽여서 지금 안달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인지 적인지서도 그렇고 민주당은 더 그렇고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원외 정당들도 그래요. 예? 홍문정 개아들 놈 새끼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니 지가 당해서 나갔지요.
김문수는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어쩌니 안 되니까 또 나간 거 아닙니까? 어디로 붙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그리 빌 붙어가지고 저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예? 정치는 옛날에 김두한이 말만 탔고 의리가 우선입니다. 의리. 그래서 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의리를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의리 정도 알아야죠.